네, 시장의 중요한 한 고비를 또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넥스트 허들을 보기 위해서 허들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잘 타고 올라갈지 이제 중국의 광군제가 또 다가옵니다. 뒤에 배경 화면이 또 화려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하고의 연관성을 알아보도록 하죠.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용인대학교 중국학과의 박승찬 교수 오늘도 변함없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매년 기록적인 그 레코드 하이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광군제가 올해도 변함없이 올 텐데 광군제 흥행 여부를 보려면 어떤 기록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지 예, 그 조언 좀 해주시죠. 일단은 이번 광군제가 12회째인데 이게 예전하고 다른 게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여행도 제한이 됐고 네. 또 오프라인 쇼핑에 대한 불안감도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는 중국인들의 보복성 소비를 좀 넓힌 확대하는 의미에서 이번에는 이게 좀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0월 지난달 21일부터 사전 주문을 받았고요. 네. 11월 1일부터 3일까지 1차 사전 판매를 했고 이제 본행사 2차 이제 11일 당일날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기대가 되는 게 크게 한 세 가지 이제 우리가 좀 관전 포인트라고 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이게 몇 초 만에 1억 위안을 돌파할 것이냐, 10억 위안을 돌파할 것이냐, 100억 위안을 돌파할 것이냐, 이걸 좀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2018년도 보면 100억 위안, 즉 1조 7천억 돌파하는데 한 2분 5초 걸렸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는 1분 36초 걸렸습니다. 올해는 도대체 걸렸어요. 올해는 1분? 예. 지금 아까 제가 말한 사전 구매한 그러니까 11월 1일 날 첫 시작했는데 샤오미 같은 경우는 20분 만에 10억 위안, 1,700억 돌파를 했습니다. 20분 만에요. 이게 사실 체감으로 와닿질 않아가지고 몇 분 만에 얼마 뭐 이게 그러니까 이게 1,700억이라는 돈 자체가 그런 거죠. 1,700억.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가 이제 그 알리바바가 이제 메인인데 총 매출을 매년 지금 기록을 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출발 자체가 알리바바로부터 시작한 게 광군제이기 때문에 2009년도 시작됐죠. 그때 시작했을 때가 5,400만 위안, 즉 한 89억 정도였는데 작년 그러니까 11번째 11회 때 얼마를 했냐면 약 한 45조 8천억 했습니다. 그러니까 5,150배가 성장을 한 거야. 45조. 이게 하루? 그렇죠, 하루죠. 예. 광군제 하루? 물론 사전 신청을 받지만 하루에 나가는 것들이죠. 현재 이게 올해는 얼마나 될 것이냐. 그 지금 이게 이제 매년 성적을 하는데 이게 한 올해는 한 50조 정도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체 매출액이죠. 근데 이게 광군제가 이제 알리바바를 했지만 또 다른 우리가 말하는 찡동이라든지 다른 또 이렇게 이커머스가 찡동닷컴도 있기 때문에 작년 전체가 이제 한 46조 정도 했습니다. 전체 매출이 246조. 이게 인민은행에서 발표한 거기 때문에 중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280조 정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지금 저 뭐 화면에 보면 수치가 막 올라가는데 무슨 카지노에 그 숫자 올라가듯이. 네. 저기 하나에 사람들이 보면 이제 100억 되면 막 터트려지죠. 그래서 지금 초마다 올라가면 탁탁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 이제 데이터는 믿을 만한 수치인가요? 지금 이제 AI에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자체를 속인다라는 것은 전 세계를 속이는 거겠죠. 그래요? 그래서 믿어야겠죠. 하여튼 근데 이제 실제 광군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요 종목이란다. 품목. 종목이 입에 배가지고. 제가 여러 군데서 많이 하지만 중국은 광군제에서는 정말 마약 빼고는 다 판다라고 할 만큼. 예전에 아시겠지만 전투기 잠수함도 맞아요, 팔았고요. 잠수함도. 제가 작년에 잠수함 멘트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인강에서 무슨 잠수함 그랬더니 아니 무기는 다 빼고.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한 10,000채 정도 부동산도 특가로 판매를 했죠. 다 파는 겁니다. 그래서 드론도 팔고 다 하는데 이게 올해는 이제 매년 기록을 깨고 있는데 전 세계 한 25만 개 이상 브랜드, 그다음에 500만 개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판매되는 상품 건수에서 1,500만 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한 40% 이상 늘어났는데요. 한번 보시면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연령별로 카테고리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80년대생이랑 90년대, 그다음에 2000년생이 다르죠. 그러니까 삼시라는 게 오늘 가전, 컴퓨터, 통신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좀 더 어릴수록 이제 식음료, 그다음에 화장품 여기에 대한 수요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건기식,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 그러니까 비타민이라든지 면역력 보조제 이런 것들이 매출이 좀 더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관심사는 똑같군요. 계속 화장품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중국 로컬 브랜드들이 점점 중국 로컬 브랜드들이 화장품의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 화장품이 그래서 중국이 과거에는 우리가 약간 블루오션 택이었는데 요즘은 거의 레드오션으로 경쟁이 그렇죠. 몇 개 업체 브랜드만 집적화되는 경우가 있죠. 국내에 아시겠지만 국내 화장품을 제가 최근에 지금 확인한 부분에는 지금 우리 식약처에 등록된 화장품 제조를 하는 그러니까 하는 브랜드 다 포함해서 한 18,000개 정도 있답니다. 18,000여 개. 네.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될 게 근데 우리나라의 화장품 수출의 첫 번째가 중국이고 네. 홍콩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른 나라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렇죠. 근데 그런 와중에 지금 이제 조금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야 되겠죠. 이번에 이제 많은 이미 지금 이번 광고제를 두고 국내에 있는 모든 거의 브랜드사들은 네. 올인을 했죠. 8월부터 이미 준비를 시작했고. 그래서 조금 이제 좋은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통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일본, 미국, 한국 올해도 한 3위 정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전체적인 매출력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이 광고제 시즌 되면 현지 분위기를 또 알아봐야 될 텐데 현지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게 있나요? 요즘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에서 그렇죠. 이제 코로나다 보니까 이제 일단은 보복성 소비가 있기 때문에 매출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 분위기가 예전에 뭐 만나면 첫 인사가 뭐 샀어? 라는 게 인사말이었으니까 요즘 만나질 근데 지금 중국은 마스크도 안 쓴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요즘은 계속 만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인사는 계속 하는 것 같고 사실 제가 현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중국에 있을 때 그냥 있으면 지나간 차량들이 뭐 대부분 택배 차량이 그냥 눈에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신혼부부도 이 시즌을 통해서 가전제품, 혼수용품을 다 구매를 하고요. 또 재밌는 것은 이게 또 묻지마 소비는 사회적 문제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또 우리가 막 충동 구매로 인해서 네. 한 몇 천만 원씩 막 사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이유로 또 이혼하는 사례들도. 가정불화가. 네. 그러니까 아니, 너무 근데 무슨 이제 품목을 얼마나 할인해주고 이때만 할인율이 높은 모양이죠? 50% 이상이 되고 이때 안 사면 안 될 것 같다는 이게 막 심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요? 홈쇼핑을 보더라도 시간을 자꾸 가는데 그렇죠. 안 사면 매진임박 네, 막. 일단은 사고 보자라는 부분들이죠. 저희도 기업 얘기, 종목 얘기할 때 이제 김용환 매니저 그런 거 잘하죠. 그래서 이런 부위 때 보니까 실제 지금 뭐 우리가 좀 주변의 친구도 봐도 진짜 이혼의 사유가 되고 이거로 인해서 이혼이 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도 많이 나오는 것 근데 같습니다. 소비 뭐 하여튼 품목에 대해서 신뢰도만 있다면야 뭐 할인율이 높으면은 네.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의 정착 문화가 되고 중개하는 뭐 이런 판매 쪽이나 아니면 뭐 결제 쪽이나 잘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광군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리 물건을 딱 찌면을 해놓는 거죠. 내가 미리 올해 광고제는 이거 살 거야. 이 카메라를 살 거야. 네. 이 옷을 살 거야. 명품은 이때 한번 내가 올해 고생했으니까 한번 살 거야를 미리 찌면해놓고 사주 주문할 때 빨리 들어가는 것들이죠. 그래요. 예. 그러네. 하여튼 현재 분위기는 1,000위안 이상짜리가 많이 차지해요. 네, 아무래도 금액이 제일 만만 1,000위안이라는 게 네. 기본적인 금액에서 우리가 한 17만 원 정도 그러네요. 되니까 180. 지금 위안이 얼마죠? 지금 네, 한 170위안 정도 170위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 17만 원 정도 되니까 제일 이제 무난한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또 아까 어릴수록 이제 화장품 비중이 많다 보니까 고가보다는 중저가 브랜드. 그러니까 화장품 같은 경우는 한 288위안에서 한 350위안 정도, 한 5만 원 정도 사이에 네. 제일 많이 나가는 것으로 지금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말씀하신 코로나 상황도 특수했지만 미국과의 이제 그런 분쟁, 이제는 또 색깔이 달라질 수 있는데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거칠은 싸움들이 많이 오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부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내수를 더 키운다. 그렇죠. 수출은 수출대로 기존에 하던 정책을 하고 그래서 쌍순환. 그렇다면 이 강한 소비의 회복이 이번에도 광군제를 기점으로 좀 폭발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어떻게 뭐 전망하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디커플링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받아들여 있고 네. 그런 측면에 나온 게 쌍순환입니다. 그러니까 메인을 내수로 잡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또 하나의 축을 수출로 하는데 그 수출을 이제 싼 거 하지 않겠다. 좀 우리가 말하는 혁신적인 제품을 하겠다. 이게 쌍순환의 개념인데 네. 이게 지금 뭐 작년 같은 경우도 중국 전체 GDP에서 한 56% 이상이 소비기 내수기 때문에 내수 중심의 방향은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우리 10월 초 국경절 때도 뭐 6억 명 이상이 돌아다니면서 뭐 한 274조를 썼으니까 네. 이번에도 이제 또 이제 중국 정부가 이번 광고제를 통해서 강력하게 이제 소비 드라이브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광고제라는 게 단순히 기업과 중국 소비자가 만든 게 아니다라는 것들. 네. 그 중심에는 중국 공산당이라는 게 있다는 걸 견인하고 있다는 것들.
그래서 막간 이제 여러 가지의 이제 우리가 소비 육성 정책, 그게 이제 농촌 소비를 또 업그레이드하는 버전도 있을 것이고요. 과거 전통적 소비에서 모바일 소비로 이끌어가고 있고, 요즘 많이 들어보시던 라이브 커머스. 라이브 네. 커머스가 중국 2016년부터 먼저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새로운 게 비즈니스 모델로 할 수 있게끔 규제도 풀어주는 것들이죠. 네, 일단은 무조건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봐라는 것들. 이게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지고요. 네. 뭐 지난 3분기 4.9% V자 반등 유지했는데 4분기 때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더 이제 핵심적인 역할로 중국 소비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 시각으로는 10시 45분. 왜 45분에 그렇게 발표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하여튼 뭐 예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또 나오진 않겠지만 차이신 서비스업 PMI 또 나오잖아요. 네네. 뭐 서비스업 지표가 또 좋을진 모르겠는데. 확장 국면을 갈 거라고 그렇게 보세요. 네. 그럼 또 renminbi 위안화 또 강세고 원화 네. 또 따라가겠네. 따라가죠.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건반 이원 시십쇼 내려가면서 코스피를 막 밀어 올리고 이런 흐름이 또 나타나요. 외국인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또돈 사고, 들어가죠. 사고 있고 네. 그럼 또 그러다 돈 들어가고 보니까 그러면, 뭐 좋은 건 좋은 건데 이게 자칫 밸류에이션을 따라서 가는 건지 오버하는 건지 그게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어찌됐건 그렇다면은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미국 정권이 색깔이 달라지면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이 매칭이 되는지요? 그걸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사실 그전에는 그 중국에서는 트럼프를 더 원할 것이다. 많은 주류에서 그렇게 며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사실 그렇죠. 저는 그때도 초창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너무 많이 넘어왔고 지금 사실 트럼프가 재선이 만약에 되었더라면 네. 모든 원인이 중국이 제공한 것거든요. 코로나 때문이기 때문에. 그러면 더 중국을 때리기를 막 묻지마 때리기를 할 거였기 때문에 방향이 바뀌어서 바이든을 더 선택했던 것 같고 지난 4일날 상하이 수입 국제 박람회 할 때도 그 시진핑 주석이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더 수입을 하겠다.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 시장 역할론을 더 강조를 했습니다. 자본시장도 개방하고. 하겠다. 더 대규모 확대하겠다. 그래서 다자주의, 지금 미국이 지금 뭐 자국 우선주의인데 다자주의를 해서 그 중심에 내가 역할을 하겠다. 이런 역할을 했고 두 번째 의미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네. 대국은 좀 모범을 보여야 된다 하면서 이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쳐서는 안 된다. 근데 그 말을 좀 뒤집어서 보면 미국 대통령 누가 되든 뭐 다 뭐 보무역주에 반대 입장을 한다라고 하지만 네. 결국 이 보호무역주의를 처음에 스타트한 것은 결국은 트럼프이기 때문에 중국은 어떻게 보면 바이든을 더 원한다는 이야기가 더 묻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부분에 있어서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바이든이 지금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측면에서 뭐 영토나 인권 이런 부분에서는 보편적 가치 수준은 분명히 중국과 마찰이 불가피합니다. 네. 전반적인 미국 내 지금 뭐 퍼져 있는 반중 정서는 어쩔 수가 없다. 하지만 트럼프와 같은 그러니까 좀 이런 강경, 그러니까 묻지마 부분은 좀 덜할 것 같도록 좀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불공정 무역 관행에서 분명히 민주당에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바이든이 이야기하는 바이 아메리카를 통해서 지금 미국 제조 부흥을 내걸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 이야기하기 쉬운 거거든요. 많이 사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많이 사주는 게 바로 지금 이번에 수입 박람회라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때문에 지금 이제 특히 바이든이 과거에 이제 중국과의 관계, 그러니까 중국이 WTO 가입할 때도 2001년 그때 바이든이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이었습니다. 적극 네. 지지했죠. 뭐 또 부통령 8년 동안 할 때도 뭐 중국 고위층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중국 매체를 제가 들여다보면 요즘 뭐 과거에 바이든과 중국과의 오래된 친구를 강조를 하고 있고 네. 약간의 틈은 이제 미중 관계를 개선하는 틈과 공간이 조금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렇게 조금은 지금은 낙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순풍이다. 네,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더 그 진행 상황은 또 봐야 되겠지만 네. 다음에 변화가 있으면 또 모시겠습니다. 네. 자, 중국 얘기 좀 들어봤고요. 용인대학교 중국학과의 박승찬 교수가 오늘도 변함없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